안녕하세요. 우선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부모님께서 네 자매를 키우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막내인데,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살림 가운데서 저희를 위해서 그래도 식당 일도 하고, 뭐 슈퍼도 하고 정류점도 하고 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저희들 잘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도 넉넉지 않은 살림 가운데 키우셨는데, 제가 저는 어렸을 때도 굉장히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참고 또 표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꾹꾹 누르면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교를 졸업할 쯤에 미술치료라는 한 분야를 알게 돼요. 근데 이 분야를 알게 되니까 굉장히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처음 이렇게 막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부모님을 좀 설득하고 또 제가 일을 하면서 학업과 같이 일을 병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7, 8년 정도 그렇게 일도 하고 학업도 병행하면서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삶, 그리고 내가 꿈꾸던 어떤 목표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어떤 도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미소치료도, 정말 가치 있고, 또 재미있게 저도 했고, 하면은 너무 뿌듯하고, 이런 일들이었지만은, 그런 제가 투자한 시간 대비 어떤 보상이 굉장히 수입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좀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좀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대로 보내고,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니까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일도 바로 그만두고 또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아예 육아에 전념하게 됐죠. 어, 회사를 거의 그만둔 거죠. 아예 휴직을 한 상태였고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육아에 전념했던 것 같아요. 전념을 하다 보니 남편이 어, 주 5일 동안 야근을 하는 거예요. 주 2, 3일 뭐 이렇게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주 5일 동안 야근을 하고 또 너무 갑자기 잦은 출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독박 육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안 아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에. 막 기침도 하게 되고 기침을 한 두 달 가까이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아서 병원 가서 뭐 폐검사, CT 뭐 등등 여러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어떤 명확한 그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또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가슴 밖으로 이렇게 뛰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한 달에만 두세 번씩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마다 응급실에 달려가고 또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너무 심장도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말씀만 돌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있다 보니 결국엔 제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그런 후유증 그 증상들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치료받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요즘 맘들은 사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이 돌보는 게 너무 즐거운 분은 그런 육아 상황에서도 즐겁게 지내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중에 제가 대상포진이라는 그 대상포진이 걸려서 회복 중에 있었어요. 근데 큰언니, 저희 첫째 언니로부터 나리야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데 건강 체크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니? 이런 권유를 받게 돼요. 그게 뭐지? 몸도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푸라기 잡는 심정의 마음으로 그거 해보겠다고 이제 언니한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어떤 무슨 노트북이나 막 이런 기계를 가져오셔가지고, 지금의 제 스폰서님이신 이혜견 사장님,
이렇게 같이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체크도 하고 또 아메이에 대해서도 그때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만난 첫 아메이였습니다. 그렇게 아메이를 만나고 또 이제 누트리 그 영양제를 조금씩 섭취를 하면서 제가 아이를 낳고 이 손 관절 그리고 이러면 등 이런 데까지 너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곤욕스러웠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낮잠을 자지 않으면 정말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몸이 아프고 그것을 한 두세 달 섭취를 하다 보니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벼워지고 또 제가 만성 위염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아가씨,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결혼 전에도 위염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뭐 감기야, 소화제 이런 것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출산하고 위염약을 정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약만 먹다가 끝나는 건가? 막 이런 공포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메이 그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위험 증세가 정말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위험약을 단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는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에다가 예전에 먹었던 그 약봉지, 남은 약, 뭐 감기약, 기침약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두었어요. 이제는 건강식품을 먹고 지내던 중에 저를 돕는 또 업라인 스폰서님이신 장묘사장이 계시는데 한번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가보자. 분당에 강의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권유를 계속 받게 돼요. 근데 그때 하필 제가 또 미술치료 그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좀 거절하고 미루다가 안 되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떤 학술회나 또 어떤 연수를 가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주부인분도 있는 것 같고, 뭐 학생, 아가씨들,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여러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뭘까? 뭐기에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정말 외모는 정말 청담동 사모님이 그런 외모인 장교사장이 계시는데, 듣다 보니 그분도 저처럼 산후풍으로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픈 가운데 그 비타민 영양제를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또 아이 셋을 키우면서 또 어려웠던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아메이 그리고 좀 내가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좀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조금 해볼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두 공주님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를 출산했을 때 일이에요. 제가 첫째를 이제 막 출산을 했을 때 남편 친구한테 육아템을 이렇게 물려받게 돼요. 이제 유모차, 그 다음에 카시트 이런 것들을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받아보니까 저는 첫째니까 잘 모르고 물려받았는데 너무 낡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세탁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너무 낡고 또 안전상의 어떤 위험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조금 저렴한 니땡 그런 유모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구매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뭐 어려움 없이 잘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 어디 이제 모임을 나갔는데 어떤 한 친구가 부땡땡이라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너무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비싼 유모차더라고요. 그 외에도 좋고 막 이렇게 비싼 유모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눈이 정말 활짝 떠진 것 같아요. 저건 뭐야?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다니 하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제 집에 가서, 자기야, 내가 오늘 어디 갔는데, 이런 유모차를 봤어. 근데, 그게 핸들링이 진짜 끝내준대. 그리고, 아이도 너무 편안하대, 그 유모차에서.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막 설득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유모차를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 남편을 정말 달달 볶아서 결국엔 시어머니 찬스로 유모차를 제가 구매를 하게 돼요. 유모차를 이렇게 샀는데 너무 기분은 좋았어요. 나도 이런 걸 쓸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사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더라고요. 사용감도. 근데 너무 한쪽으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한쪽으로 뭔가 좀 찝찝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좀 가격이 있고 좀 비싼 이런 것들을 살 때 시어머니 찬스를 쓰면서 누군가로부터 좀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남편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돈은 부족하고 내가 쓸 수 여유 자금은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런 필요한 것들을 살려 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현실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요즘에 엄마들은 거의 고학력일 것 같아요. 고학력이고 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결국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독립이나 또한 살아가기 어렵다. 이런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 복직을 잠시 했었지만 둘째를 가졌을 때 또 입덧이 심해서 그때부터 또 휴직 상태, 그리고 나서 퇴직, 결국에는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또 일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실 경제관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아메 식품도 먹고 또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제에 깨어 있어야겠다.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좀 경제관념을 갖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언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과제로 다가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는 시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요즘에 코로나19로 엄마들이 더 많이 간절해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엄마들이 제일 요즘에 바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한 시간만이라도 정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재충전을 갖고 싶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선 엄마도 재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쇼핑도 하는 거 좋아하고, 또 SNS로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거, 또 뭐 피부 미용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쇼핑하는 거, 운동하는 거, 또 카페 가서 뭐 차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것도 정말 다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려면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제 남편이 저한테 막 눈치를 주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일을 하다가 안 하고 남편 돈을 그냥 온전히 써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눈치도 보이게 되고 굉장히 좀 치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저만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빨리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더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보기 위해서 어렵게 시간을 잡아서 이제 요가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엄마들이 또 저도 그러니까 제 자신부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를 위한 또 하나의 투자로 또 좋은 비타민, 좋은 식품을 또 먹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영맘들, 또 워킹맘들, 여러 그 외 엄마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정말 건강, 요즘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죠. 환경 문제로 그 수돗물 유충 사건, 그리고 건강하게 해서 먹었는데 새싹보리,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크릴 오일, 여러 가지
그런 건강식품이 있잖아요. 몸이 좋아지려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뭐 거기서 색가루가 나왔다. 아니면 뭐 중금속이 나왔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슈화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믿고 먹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맘들은 저도 그렇고 아이에게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요즘 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거, 그리고 건강한 거, 안전한 것을 주려고 해요. 이런 것들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정확한 정보겠죠. 뉴스에서 무엇이 좋다, 뭐 TV에서 어떤 제품을 먹으면 뭐 혈액순환 뭐 어디에 좋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믿고 먹다가 또다시 뉴스가 나와요. 어떤 위험한 것들이 있고 중금속이 있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먹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를 건강하게 그리고 함께 즐거운 여유 시간을 가지고 우리 가족 모두가 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균형을 갖기 위해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라는 도구를 찾았고 선택을 했어요. 제가 찾은 아메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사용하나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뭐 치약 칫솔, 뭐 구강 청결제, 뭐 비누, 냄비, 에센스, 로션, 스킨, 세탁세제, 그리고 주방세제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뭐 염색약 빼고는 다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뭐 강아지밥, 고양이밥 뭐 이런 것들도 쓰겠죠. 저는 원래 아메이를 알기 전에는 이땡마트나 뭐 롯땡마트 이런 데에서 쇼핑을 하고 아니면 좀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쇼핑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쇼핑을 하면서 포인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포인트 뭐 현금으로 쓰거나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려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써야 겨우 10,000원 정도 쓰려나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0.1%에서 많아야 0.2%, 0.2%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근데 한 달에 어떤 생활비를 쓸 때 얼만큼 사용하시나요? 저는 4인 가족으로 기준했을 때 요즘 아기도 있고 하니까 기저귀도 쓰고 뭐 비타민 영양제도 쓰고 뭐 세제 여러 가지 쓰다 보면 한 4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30만 원 정도 썼다. 30만 원 정도 썼는데 포인트로 300포인트를 돌려받는 거예요. 왜냐면 캐시백이 아니라 그냥 포인트제니까요. 근데 아메이마트는 30만 원 정도 내가 필요한 걸 썼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계좌로 10,000원이 입금이 돼요. 여러분은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 가서 이렇게 쇼핑을 했을 때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미에서 처음으로 어떤 제가 영양제 막 이런 거 샀을 때 6,000원이라는 돈을 계좌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돈을 진짜 주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아메이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슈퍼를 바꿔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잘 사용해서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약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또 나한테 내 몸에 무엇이 필요해서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공부들 하면서 쓰니까 조금 더 절약하게 되고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암에서 나오는 디시드랍스 이제 주방 세제인데 그거는 물인 세제예요. 인산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고 나서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72시간 내에 이게 자연 생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 유해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품질의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정말 좋았던 거는 인터넷 쇼핑이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 12시 전에 인터넷으로 뭐 비타민, 기저귀 여러 가지를 쭉쭉쭉 제가 쇼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12시 전에만 결제를 완료하면은 다음날 저희 집 앞에 도착한 박스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배송 너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을 사용을 하다가 좀 저랑 피부랑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 보니 이걸 100% 환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환불이 된다고? 내가 썼는데 정말 되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어떤 병원 기준이 이 정도였다면 2분의 1 이상만 남아있다면 90일 이내에 100% 반품이 돼요. 가서 제가 제품을 가지고 와서 이거 환불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직원분이 이거 왜 환불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네 하면서 이렇게 접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백화점 가서 샷땡 그런 립스틱을 사서 썼다면 한두 번밖에 안 발랐어요. 근데 발라보니까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서 이것 좀 제가 한두 번밖에 안 발랐는데 좀 교환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렇게 가면 그 직원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그러세요 고객님 하면서 교환해 줄까요? 아니요.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메이마트는 90일 이내 2분의 1 정도만 남았다면 100% 환불이 됩니다. 아메이마트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다가 나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누군가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 해서 자랑을 하게 되면 함께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친구, 가족,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용하고 저도 필요한 물건을 사용하고 뭐 비타민, 세제, 뭐 청정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각각 뭐 1인당 9%씩 구매를 하다 보니 보너스를 받게 돼요. 그런데 아미에서는 그룹 보너스를 인정을 해줘요. 여기 빨간 넥타이 한 사람이 저라면 제가 3명한테 알렸어요. 3명한테 알린 사람이 각각 9%씩 물건을 구매를 해서 총 한 그룹에 15%를 달성을 하면 브론즈 빌더라는 그런 명칭을 달아주는데 월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돼요. 이렇게 3명의 친구 또 가족에게 알린 것처럼 그들이 또 다른 누구에게 알려줘서 우리 그룹이 23%를 달성하게 된다면 저는 퍼포먼스 플러스 그리고 퍼포먼스 엘리트라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23%를 달성하게 되면 월 200에서 250만원의 그 보너스를 받게 돼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퍼포먼스 엘리트라는 핀을 달성하게 되면 월 300에서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3명을 더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그 핀을 저희에게 주어주고요. 월 600만원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핀 보너스, 연말 보너스라고 해서 3천만원 이상의 보너스를 더 받게 돼요. 아까 앞에서와 같은 3명의 사람을 똑같이 또 3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6명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월 1,000만원에서 핀 보너스, 연말 보너스에서 5천만원 이상이라는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정말 저도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저 보너스가. 그리고 여기에 제주도 2박 3일 다이아몬드 세미나, 해외 리더십 세미나, 그리고 다이아몬드 해외 초청 세미나. 정말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읽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아메이를 이렇게 하려는 그 목표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목표도 있고 또 제가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목표가 있지만 가장 저한테 중요한 첫 번째는 현명한 엄마예요. 현명한 엄마라는 것은 많은 엄마들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모든 엄마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플러스 근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엄마가 정말 멋진 엄마겠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경제력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현명한 엄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근로자들은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저는 근로자도 돼봤고 고용주도 돼봤었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도구는 사실 어떤 게 돼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점점 이렇게 아메이를 하고 일을 하면서 경제관념을 갖고 또 이렇게 깨어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자 시간 대비 보상이 가장 큰 건 저는 아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연, 뭐 학벌, 이런 지연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정말 공평하게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아메이라는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